자, 우리가 이제 그 보일러의 어떤 구조라든가 또 종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맞죠? 자, 오늘은 그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설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자체가 보일러 중에서 이렇게 온수 보일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온수 보일러는 물을 뜨겁게 만드는 거니까 어떤 변화가 존재해야 된다. 0도씨를 뭐 50도로 100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온수보일러 형태에는 쓰이는 열 자체가 어떤 열을 사용한다. 자, 기억나는 거 있죠? 온수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열을 쓰는데 이 열의 형식이 상태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물로 만들어줘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온수보일러는 무슨 변화 없이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뭐만 높인다? 온도만 높여버린 무슨 열을 사용한다고요? 가열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눈에 보인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우리는? 선열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 선열은 가열 자체의 특징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냐면 일단 무슨 변화만 존재한다? 온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온도의 무엇을 갖다가 변화를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온도 변화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무슨 변화가 있을 때가 있다. 상태 변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상태 변화는 가열에서는 상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어요. 만약에 이 상태의 변화가 생겨서 물이 뭐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증기로 바뀐다고 한다면 온수보일러는 제대로 운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온수보일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어떻게 하면 물을 공급하고 물의 수질이라든가 효율적인 공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1차적으로 가열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얘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자, 얘가 만약에 이런 형태의 뭐가 된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원통 구조의 보일러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온수보일러의 역할 자체가 온수의 온도를 높여서 열을 이용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물이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물을 공급하려고 한다면 저쪽 바깥쪽에서 이렇게 급수 라인을 만들어서 보일러 내부로 급수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얘를 설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물이 채워지겠죠? 맞아요? 물이 채워질 거예요. 이제 물이 채워지는데 이 물을 채우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먼저 이 안에 펌프를 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본체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물 자체도 조건이 필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쓰죠. 물의 질이 좋다 나쁘다 어떤 거? 수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질은 깨끗해야 하지만 맞습니까? 예, 깨끗해야 하지만 그냥 깨끗하다라는 말로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급수가 되든 관수가 되든 보일러에 쓰이는 모든 용수를 무엇을 가지고 물의 수질을 이걸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pH 농도라는 숫자를 가지고 규정을 정했어요 여러분들. 정해놓고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이 보일러로 물이 들어가는데 이 물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깨끗한 물이다. 뭐가 된다? 바로 급수가 되겠죠 여러분. 급수. 급수는 사용한 적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급수를 만약에 보일러를 보내려고 한다면 아무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적절한 수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알고 있죠? 급수는 어떤 수질이 돼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이란 말이 들어가고 약 뭐가 돼야 된다? 알칼리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약알칼리란 말 자체도 무엇을 가지고 요 pH 농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pH 농도는 급수는 얼마가 된다? pH 얼마야? 8에서 얼마 정도? 9 정도. 요 정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약알칼리 급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수를 공급할 때 무엇을 갖다가 pH 농도를 측정한다고 한다면 급수 pH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8에서 9 정도. 얘는 어떤 상태라고요? 약알칼리가 되는 거죠. 이런 물이 어디로 들어갔다? 이리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들어가려고 한다면 꼭 뭐가 필요하냐면 들어갈 때 나아갈 때 맞습니까? 물을 차단하거나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밸브가 필요하다? 급수 라인 쪽에는 무슨 밸브? 당연히 급수 밸브가 필요할 거야. 이 급수 밸브가 필요한데 이 밸브의 위치 자체를 보게 되면 여기가 급수 밸브거든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긴데요. 이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가는 입구가 몇 도예요, 지금? 90도란 말이야. 90도라고 한다면 명칭 자체는 급수 밸브가 되긴 하지만 이 밸브의 구조적인 형식을 보게 되면 어떤 밸브가 된다? 앵글 밸브가 돼야 된다. 무슨 밸브? 앵글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앵글 밸브 형태는 입구와 출구의 각도가 몇 도로 꺾이는 걸 얘기한다? 90도로 꺾이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90도로 꺾이는 앵글식의 급수 밸브를 거쳐서 볼로 내부로 어떤 물이 들어간다? 야갈카리 정도의 이 정도 수질이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얘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뭘 한다? 사용하겠죠, 여러분들.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쓰게 되냐면 이번에는 급수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관수라고 합니다. 무슨 수? 관수. 관수란 얘기는 배관을 거치거나 볼로 내부를 순환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관수를 이렇게 용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용수나 관수는 같은 말이고 급수된 이후에 볼로 내부를 뭐하는 물이다? 순환하는 물을 뭐라고 한다? 관수, 용수란 말 쓰게 되죠. 이때 관수, 용수를 측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얘는요, 농도가 급수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커질 수밖에 없겠지. 내부를 이미 순환했으니까, 사용하는 물이니까. 만약 얘를 열을 가해서 온수로 만든다고 한다면 좀 더 농축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심해져서 뭘 한다? 관수는 얘가 커질 거란 말이야. 어느 정도가 되냐면 관수 pH 정도는 약 얼마? 10에서 얼마 정도 된다? 11 정도가 돼요. 결과적으로 관수란 얘기는 볼로를 사용하는 물의 농도를 얘기하니까 이 내부의 물은 얼마를 넘어서 안 된다는 얘기야. 바로 pH 농도가 11 이상을 넘어서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농도 자체가 11을 넘어서 12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부식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급수는 8에서 9 정도의 야갈카리, 그리고 내부의 물의 농도 자체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여기까지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 물이 pH 농도가 얼마가 됐다? 바로 12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요, 볼로 내부에서 뭐가 발생한다? 바로 부식이 발생한단 말이야. 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이하가 돼야 하니까 관수의 농도는 10에서 11 정도 이하가 돼야 한다. 되겠습니까? 이런 물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문제는 이 물 자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탱크의 물 자체가 스스로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물 자체를 연속적으로 보일러 내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기계장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기계장치 중에서 뭐다? 물에다가 속도를 높여주고 압력을 가해서 지속적으로 급수를 도와주는 장치. 무슨 장치? 펌프. 어떤 펌프? 급수 펌프를 설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얘를 설치해서 적정한 수질의 물을 보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 물을 매번 뭐 해야 된다? 측정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얘가 만약에 어떤 볼로가 아니다. 온수 볼로가 아니고요. 어떤 볼로라고 한다면 이름 그대로 증기볼로가 된다고 한다면 증기볼로에는 무조건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응축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단 말이야. 이 응축수라는 얘기는 열도 갖고 있으면서 한번 끓였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증기볼로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응축수는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아주 최적의 뭐가 된다는 얘기죠. 급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수볼로가 아닌 증기볼로에서는 얘를 쓴다 안 쓴다? 얘를 모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얘가 쓸 수가 없는 조건이야. 어떤 볼로니까? 온수볼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급수의 농도나 관수의 농도를 적정하게 그때그때마다 측정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알칼리에 따른 pH 농도 자체가 일단은 얼마를 넘어서 안 된다? 11을 넘으면 안 된다. 이걸 넘어버리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부식이 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물을 어디를 통해서? 배관이나 펌프를 통해서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본체의 크기가 정해졌을 거란 얘기죠. 이 크기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무작정 물을 가득 채우거나 적게 채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이 안에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야만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볼로의 효율이 제대로 나올까라는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기준을 정해서요,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데 여기서
표면 수면 어떤 거? 정상적인 수면이란 말 쓰게 됩니다. 무슨 수면이라고 한다? 정상 수면. 자, 보일러 내부는 최소한 이 정도 물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보일러의 최적의 정상 수면이란 얘기는 드럼 기준 얼마 정도가 돼야 한다? 정상은 3분의 얼마에서 2에서 얼마가 된다? 5분의 4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먼저 뭘 한다? 물을 채우는 거야. 물을 얼마로 채웠다고요? 드럼 기준 3분의 2에서 5분의 4를 정상적 수면으로 인정하고 먼저 물을 채워놓죠. 채워놓은 상태에서 이 물의 높이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다? 수면계라고 하는 계측기를 필요해서 계측기를 달게 됩니다. 다는데 이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라고 지금? 온수 보일러잖아. 온수 보일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해. 그냥 여기다 어떻게 여기 쭉 뽑아 여러분. 뽑아서 여기다 뭘 한다는 얘기냐면 무엇을 한다고요? 수면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진 유리재 수면계를 몇 개 달아준다? 2개 달아주게 됩니다. 자, 여기 재질 자체 명칭이 바로 뭐냐면 얘는 유리재 뭐라고 한다? 수면계란 말을 쓰게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유리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 투명하다는 얘기잖아요. 투명하기 때문에 이 안에 물을 어느 쪽에서 수면계에서 뭐 한다? 투명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다? 유리이기 때문이야. 유리는 빛을 투과하거나 또 빛을 반사하거나 빛을 굴절하는 원리를 통해서 투명한 무엇의 높이를 물의 높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해서 주로 어떤 재질을 많이 쓰게 된다? 유리 수면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몇 개 설치한다? 바로 2개를 설치하게 돼요. 이 2개를 설치했을 때 장점이 생깁니다. 자, 여기와 여기의 수위는 같아야 합니까? 틀려야 합니까? 같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이 수위가 2개가 다르다는 얘기는 수위에 문제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니까 점검식을 잡아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몇 개를 달아주냐면 하나, 2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수면계를 달아서 물의 양을 3분의 2에서 5분의 3 맞췄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수면계가 어디가 기준인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3분의 2에서 5분의 4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 뭐가 된다? 여기 중을 딱 그는 거죠. 딱 걷을 때 뭐가 된다? 요 딱 맞춰버리면 그림이 약간 차이가 되긴 하지만 수면계 어느 부분 자체가 2분의 1 어느 부분 센터 쪽을 어디에다 맞춘다고요? 정상 수면에 일치시키는 거야. 결국은 수면계를 달아놓고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물을 먼저 채운 상태에서 어디에다가 수면계의 센터를 어디에 맞춘다는 얘기죠? 정상 수면에 맞춘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수면계 중 중앙은 뭐가 돼야 된다? 정상적 수면이 돼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보일러가 운전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이 너무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뭘 그릴 수밖에 없냐면 어디? 수면계 끝단에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요. 요 라인에는 뭐라고 하냐? 여기다 우리 뭐라고 한다? 요 라인은 절대로 이거와 얘를 떨어지면 안 된다. 얘가 바로 뭐다? 안전. 뭐라고 하냐면 저수면을 설치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 저수면은 보일러를 운전할 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수면이 뭐가 된다? 안전 저수면이야.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이 수위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 안전 수면 이하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만약에 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일러 계통에 존재하는 자동 제어 방식의 안전장치가 보일러를 뭐한다?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리할 때는 무조건 안전수면 이하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바로 어디? 안전수면은 수면계 어디에 맞춘다고요? 끝단에 맞추는 거야. 끝단에 맞춰서 만약에 물이 여기서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안전 저수면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면계 끝단은 안전 저수면에, 수면계 중앙은 정상 수면에, 수면계 맨 꼭대기는 고수위라고 해서 이렇게 뭘 하게 된다? 수면계를 설치해서 수위를 운전하고 뭐한다?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 바깥쪽에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 딱 수면계만 바라보면 얘가 적정한 수위인지 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로 뭘 달아준다고요? 수면계를 달아주게 됩니다. 자, 얘를 달아서 수면을 관측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급수를 보내기 위해서 급수밸브를 달아주게 되고
물을 지속적으로 보낼 목적으로 급수 펌프라고 하는 기계 장치 역할을 가하게 되고, 적절한 수질을 만들기 위해서 급수나 관수나 응축수라고 하는 수질을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물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겠죠, 여러분들. 운영되면서 뭐가 된다? 얘가 온수보일러니까 증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든다고, 여러분? 온수를 만들겠죠. 이 온수를 뭐 한다? 보내줘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어디로 보내야 한다고요? 온수를 뭐 하는 곳으로? 소비하는 곳으로 보내서 난방이나 교탁이란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요, 보일러에서는 물을 꼭 써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어떤 형태의 물이 모두 다 통용되는 게 아니라 조건 중에 하나는 약알칼리로서 pH 농도가 8에서 9 정도의 급수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조건을 갖고 있는 최적의 급수가 누가 된다고요? 응축수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부를 순환할 때는요, 관수의 농도가 얼마 정도? 10에서 11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물이 얼마 이상이 돼버린다? 12 이상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부식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을 보내는데 무작정 채워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3분의 2에서 5분의 4를 채우게 되고, 얘를 채운 상태에서 수면기를 달아주는데, 수면기의 중앙은 뭐가 된다고요? 정상수에 일치하게 되고, 수면기의 끝단은 어디에 일치한다? 안전 저수면에 일치시켜서 바로 어떤 부분을? 급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수면기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수면기 재질은 어떤 재질이라고요? 유리재입니다. 유리재인데 깨지거나 부서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전기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수면기 앞에다 뭘 달아준다? 수주통을 달아주지만,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온수보일러니까 그 집이 유리수면기 앞쪽에다가 수주관 달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수주관을 다는 것은 어떤 보일러만 해당된다? 전기보일러만 해당되는 거야. 얘는 지금 어떤 보일러니까? 온수보일러가 되기 때문에 수주통을 달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서 온수를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구조의 보일러에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말로 온수보일러란 말 쓰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온수를 만드는 원료가 물이다. 물은 적정한 수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질의 기준점은 이 pH 농도라고 하는 기준 농도 기준이 있다. 이걸 맞춰야 하고요. 드럼 내부에서는 이 물을 얼마 정도까지? 3분의 2에서 5분의 4로 채워줘야 되고, 얘를 채운 상태에서 수미기를 맞춰서 유지하는 게 물의 수질과 물의 양에 따른 보일러의 기본적인 수관리의 필수 요소가 되는 거죠. 되겠죠?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지금 온수보일러란 말을 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전수면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걸 높아졌을 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급수 펌프를 가지고 급수가 돼서 보일러 본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이 정도 위치가 3분의 2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정상적인 뭐가 된다? 정상 수위, 정상 수면이 되겠죠. 물론 이 정상 수면이란 말은 표준 수면이란 말을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안에 물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안으로 배관을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물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뭐가 들어간다? 불순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수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본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바로? 이렇게 본체가 존재할 때 본체 내부에서 뭐가 발생한다? 여러 가지 이상현상이 생기긴 합니다. 그 첫 번째 현상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첫 번째 어떤 거? 이게 생긴다고 하죠. 뭐 포밍이 생겨요. 이 포밍이란 얘기는 기름이 어디 속에 들어가서 본체 내부에 들어가서 얘가 끓어서 뭐가 된다? 거품 자체에 생기는 거니까 포밍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말하면 원인이 오일이 원인이다. 기름 때문에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다고요? 부글부글 뭐가 발생한다고요? 거품 자체가 생성이 된다고 한다면 얘는 바로 뭐다? 본체 내부에 발생 무슨 현상? 포밍 현상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포밍이
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나쁜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표면에서 거품이 생긴다고 한다면 열 전달이 잘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안 되겠죠. 거품은 열의 전달을 방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기면 나빠요. 두 번째, 얘가 밀폐된 탱크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포밍뿐만 아니라 자, 이런 얘기죠. 내부에서부터 기포를 발생하면서 물방울이 막 튀는 거야. 자, 표면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기포를 발생하면서 표면을 깨트리고 파괴하게 됩니다. 우린 얘를 뭐라고 한다? 프라이밍이라고 한다. 특히 이 프라이밍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끓이는 과정은요 무조건 발생하겠죠 여러분들. 무조건 발생해서 프라이밍 자체란 말은 물방울이 수면을 파괴하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 얘를 우리말로는 비수 현상이란 말 쓰게 됩니다. 뭐라고 한다? 비수. 비수가 생겨요. 이 비수란 말은 물 자체가 물방울이 열을 받아서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물이 뭐한다? 증기부로 뭐한가? 튀어오르는 뭐라는 얘기요? 현상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프라이밍이라는 말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밍이 생겼어. 프라이밍이 생겼다는 얘기는 여기가 증기부고 여기가 수부라고 한다면 증기부 안에 뭐가 들어간다? 원래 누구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증기만 있어야 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갔다? 프라이밍 때문에 뭐가 있다라고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봐라. 물과 증기가 같이 존재하네요 여러분들. 이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물과 증기가 같이 존재하는 현상을 이렇게 부르죠. 어떤 거? 캐리오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캐리오버란 말 쓰면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한다? 기수공발이라고 하죠. 기수공발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수공발. 기수공발은 물과 증기가 뭐가 됐다? 같이 섞여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안에는 증기만 있어야 하는데 프라이밍이 생기다 보니까 물이 튀어서 증기 속에 뭐가 된다?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른 표현을 본다고 한다면 증기만 있어야 하지만 이 구조적으로 이 프라이밍이 생기면서 증기 속 안에 무엇이 포함된다는 얘기야? 물이 들어간다. 물이 유입된다 라고 해서 물과 증기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죠? 캐리오버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요 여기 분명히 뭐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중기 밸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밸브가 필요하다고요? 주중기 밸브. 이 주자는 메인이니까 주, 증기, 밸브란 말을 썼다는 얘기는 증기가 나가는 가장 주된 배관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 뭐가 필요하다? 밸브가 있을 거란 얘기인데 이 밸브를 열어 제끼면 원래는 뭐만 들어가야 된다? 증기만 가야 하지만 지금 뭐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캐리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증기만 들어가지 않고 뭐가 딸려간다? 물이 딸려가는 거죠. 물이 딸려가서 증기 속에 뭐가 된다고요? 말 그대로 이 배관은 증기 자체가 주인이지만 밸브를 급격하게 열어버리게 되면 캐리오버 현상 때문에 증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포함된다? 물이 같이 딸려서 이 배관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뭔가 차이점이 생기죠. 증기는 밀도나 비중이 작지만 물은 밀도나 비중이 커요. 따라서 뭐다? 동일한 운동력을 받는다고 한다면 밀도가 크고 비중이 크다란 물방울 자체가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관벽을 때리고 진동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결국은 뭐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냐면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 수격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수격작용 자체가 생기는 원인 자체는 누구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캐리오버가 직접적인 원인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드럼 안에 뭐가 없다라고 한다면 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수격은 생기지 않아. 따라서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한다고 한다면 수격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은 캐리오버다. 캐리오버로 발생한 물방울 자체가 관벽을 때리면서 진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일명 무슨 작용이다? 워터 햄머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로 워터 햄머 현상이 생겨버리는 게 됩니다. 됐습니까? 요건 바로 어디에서? 보일러 내부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뭐가 된다? 이상현상들이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상현상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거다? 좋아. 얘가 적정한 수위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본체의 크기가 똑같아. 똑같은 크기인데 얘 같은 경우와 똑같은 크기의 본체가 있습니다. 자, 기준은 얘가 똑같은 거다. 얘가 정상이란 말이야. 정상인데 얘는요
여기가 수위야. 여기가 물이 있고 여기가 증기부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물이 있는 쪽을 뭐라고 부르죠? 물이 있는 쪽을 물수자 써서 뭐라고 한다? 수부라고 한다면 증기가 있는 쪽은 뭐라고 한다? 우리는 증기부란 말 쓰게 되겠죠. 얘는 지금 뭐다? 어디에서? 기준에서 벗어났어. 얘가 정상인데 얘는요, 물이 적고 증기가 많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드럼 내부가 어떻게 될까? 반대로 이번에는 얘가 원통 구조가 되는데 반대가 돼서 물이 너무 많아. 이번에 물이 이만큼이야. 여기가 수부고 여기가 증기야. 바뀌었어. 얘도 뭐가 된다? 이번엔 여기가 정상인데 얘보다 물이 너무 많은 조건. 자, 뭐가 크다는 얘기는 수부가 클 때, 작을 때, 수부가 클 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할 때 위쪽은요, 뭐가 클 때가 된다? 얘는 증기부가 클 때.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뭐가 깨져버린 거죠? 기준이라는 정상을 깼단 말입니다. 얘가 깨졌기 때문에 여긴 분명히 뭐가 생긴다. 여기에 따른 결과가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물어볼게요. 물이 너무 적어서 증기부가 많다고 한다면 이 내부에는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렇죠. 가장 먼저 뭐가 된다? 다른 건 둘째치고 내부가 뭐가 된다? 과열 자체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 과열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험해진다, 안 위험해진다? 위험해질 거란 말이야. 또 하나는 과열이 일어나서 물이 줄었단 말입니다. 물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 농축이 심해질까요? 안 심해질까요? 농축이 세지겠죠. 우리가 뭐 할 때 라면 끓여 먹을 때 정량의 물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물이 쫄아버리면 라면이 짜잖아. 그 얘기 말은 뭐냐면 뭐가 된다? 농축이 심화됩니다, 여러분들. 농축 자체가 증대되고 과열 발생하기 때문에 보일러 설비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는 조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가 크다라고 하면 증기만큼.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야. 요 정도가 돼야만이 과열을 막을 수가 있고 요 정도가 돼야만이 농축을 일정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누가 클 때? 수부가 커요, 여러분들. 수부가 크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 적다? 물이 많다는 얘기잖아. 물이 많으면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물이 많으면? 수부가 크게 되면? 그렇지. 증기를 만들어내거나 온수를 만들어낼 때 시간이 길다, 짧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마디로 뭐다? 부하를 변화하는데 힘들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보일러에 뭐가 떨어진다?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효율 자체가 저하가 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얘가 수부가 크면은 이 안에 물이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물이 많으니까 만약에 뭐다? 여기서 누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피해가 커질까 작을까? 누설 시 피해가 증대합니다. 누설되면은 피해가 커지고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서 뭘 해봤다는 얘기야. 딱 맞춰봤더니 어디가 적정이라는 얘기죠. 3분의 2에서 5분의 4 범위가 가장 적절한 뭐가 된다? 수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입장에서 바로 안전적 측면과 그리고 효율적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적정한 수위는 드럼 기준 3분의 2에서 5분의 4 그리고 수명계 기준 얼마가 된다? 센터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우리 이것을 뭘 하고 있다? 적정 표준 수면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안에 밸브가 있고 여기 밸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밸브를 통해서 증기를 만들어낼 때 이런 현상들 자체는 증기 생산에 효율적인 측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부분이 적정한 수위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얘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이 안에서 뭐가 발생하는지라는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이걸 유지하고 관리할 때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거쳐서 이번에는 다른 거 다 빼놓고요. 여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뭘 얘기해 볼 거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본체가 있어. 이렇게 본체가 있습니다. 이 본체가 딱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급수 장치를 통해서 적정 수위가 들어갔어요. 약 얼마? 3분의 2에서 5분의 4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뭐가 되죠, 우리가? 정상적인 수면이죠. 그죠?
예. 얘가 됐다라고 한다면 정상수명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래쪽이 바로 물 쪽이 있는 어느 부? 수부가 될 것이고 위쪽이 뭐가 된다? 증기부가 될 거란 얘기죠. 결국은 얘가 만약에 증기를 만들어내는 증기볼로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가 주증기 밸브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주증기 밸브가 연결된 배관이 무슨 관이다? 주증기관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얻어진 증기가 어디를 타고 얘를 타고 뭐합니까? 이 배관으로 지나가면서 증기를 쓰는 곳으로 보내줘야겠죠, 여러분들. 이럴 때 말은 뭐냐면 이 안에서 물이 어떻게 증기로 바뀌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요, 본체 아닙니까? 뭐로 봐야 된다, 그냥. 아, 이렇게 그냥 뭐로 본다? 그릇이 하나 있어. 이 정도 크기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그릇 안에 일단 뭐가 들어갔다? 물이 들어가니까 얘는 물이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요? 물이 딱 들어갑니다. 이 물은 외부에서 들어온 급수잖아요, 여러분들. 급수 자체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야 낮아요? 당연히 냉수, 찬물일 거란 얘기잖아. 찬물이 어디 안에 먼저 들어온다? 이 본체는 들어온 거죠. 그죠? 이 물이 이만큼이 들어있는 거란 얘기야,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 자체는 아직까지도 어떤 공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얘는 냉각된 어떤 거? 관행액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 한다? 관행액, 관행수란 말을 쓰게 돼요. 관행이란 얘기는 열을 가했다 안 가했다? 가하지 않고 냉각된 물이란 얘기야. 한마디로 열을 받지 않은 물, 이 안에 들어가는 순수한 물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들어있어요. 마치 뭐처럼 본체 안에 급수장치가 찬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갔다? 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얘를 뭐로 만들려고 한다면, 증기로 만들려고 한다면 하는 수밖에 없어. 어떤 거? 열과 에너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어느 쪽에다가? 이 물에다가 무엇을 가야 된다는 얘기다. 말 그대로 무엇을? 열이라는 무엇을 갖다가 바로 에너지를 가해줘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얘가 뜨거워지겠죠. 자, 우리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다가 급수를 가하고, 여러분들, 급수를 뜨겁게 만들어 뭘 했다? 본체 안쪽에다 뭘 달았다? 이렇게 뭘 달았죠? 노통을 달기도 하죠. 이 노통 안에는 연료가 들어가서 열가스가 있으니까 열가스와 물을 만나게 만들어서 물의 온도를 높이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뭘 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연료를 때워서 열을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릇 안에는 물이 들어가긴 하지만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지만 문제는 바로 뭐다? 대기압이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몇 도밖에 되질 않는다. 100도밖에 되질 않는단 말이야. 대기압에서는 물을 끓여도 온도가 몇 도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100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은요, 포화 상태, 100도를 뭐라고 한다? 얘를 우리는 포화수란 말 쓰게 됩니다. 뭐라고 수가 되느냐? 물인데요, 온도가 포화 온도밖에 안 돼. 몇 도밖에 되지 않는다? 100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안에 물을 끓여서 100도씨에 뭐가 존재한다? 포화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기압에서는 열을 가해봤자 몇 도가 되지 않는다? 100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일러는 뭐로 만든 거야, 사실 이건? 밀폐로 만든 거란 말이야. 밀폐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압력을 가하게 되면 끓는 온도가 100도가 아니라 200도, 300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서 얘를 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다? 이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가 된다라고 한다면, 증기 보일러로 한다면 얘를 뭐로 바꿔야 된다? 증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증기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줄겠죠. 맞습니까? 줄어서 이렇게 물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이 두 가지가 돼버려요. 어떤 거? 이렇게 나뉘어서 아래는 뭐가 있다? 아래는 물이 있습니다. 위는 뭐가 된다? 증기가 있어서 물과 증기가 섞여 있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를 볼까요? 이 구조 안이 여기는 물이고 여긴 증기잖아. 자, 이 본체를 보게 되면 수분은 물이고 증기는 증기니까 이 안의 구조가 무슨 구조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야. 물과 증기가 섞여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물과 증기가 섞여 있다는 얘기는 우린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스포화 증기란 말 쓰게 됩니다. 무슨 증기? 스포화 증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습이란 얘기는 물이란 얘기고
증기란 얘기는 수증기란 얘기고 포화란 얘기는 100도 상태의 물과 증기란 얘기야 지금. 왜 100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대기압에서는 1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여기다 계속 열을 가하면 이 열은 어디에 쓰인다는 얘기야? 온도 변화가 아니라 물질의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에 물이 점점 뭐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증기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시간이 더 지나면 뭐가 돼버립니까? 얘가 아예 완벽하게 물이 다 뭐로 바뀐다? 증기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 증기로 바뀌면 이 안에 뭐만 들어있다는 얘기야 지금? 증기만 들어있어. 증기만 들어있어서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하여 건포화 뭐라고 한다? 증기란 말을 쓰게 됩니다. 무슨 증기? 건포화 증기. 자, 포화는 몇 도를 얘기한다? 100도가 되고요. 증기인데 앞에 무슨 말이 붙어있다? 건이란 말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수분이 한 개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완벽한 증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가 됐다? 완전히 증기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얘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여기 열보다 더 많은 열이 필요하죠? 어떤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물이 증기로 상태로 바뀌는 무슨 열? 잔열이 필요해서 여기서 뭐가 됐다? 열을 더 줬단 말이죠. 이렇게 보다 열을 계속 가해야 됩니다. 뭐가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증기가 될 때까지 열을 계속적으로 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일러는요, 무엇에 따라서, 물의 양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까지 왔다? 증기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단계는 어떤 증기가 될 거란 말입니까? 얘가 무슨 증기? 건포화 증기라고 한다면 이 건포화 증기 상태에다가 얘가 지나온 거 이렇게 와서 여기다 더 열을 가해볼게요, 여러분들. 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증기에다가 열을 더 가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 상태 변화 자체가. 증기에다 열을 더 가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오! 뜨거워진단 말이야. 뜨거워서 뭐가 된다? 맞아. 무슨 증기? 우리가 추구했던 거 과열증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증기가 된다고? 과열증기. 과열증기란 얘기는 엄청 뜨겁다는 얘기잖아. 근데 조건이 뭐냐면 과열증기는 여기 포화증기란 말 썼단 말이죠. 여기 포화증기란 말 썼다는 얘기고 여기 포화스란 얘기는 몇 도란 얘기야 바로? 100도니까 과열증기는 일반적으로 얼마? 100도 이상 뜨거워진 증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습니까? 얘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안에는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 여기까지 왔다.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어떤 거? 요 과열증기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걸 볼게요. 첫 번째, 과열증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분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어요. 바로 뭐다? 얘는 완벽한 어떤 증기다? 건조증기가 됩니다. 건조증기가 된다는 얘기는 수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없기 때문에 배관이나 터빈에 부식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여러분들. 또 하나는 열이 쌓였기 때문에 이 과열증기는 열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열량 높으면 뭐라고 하니? 얘는 엔탈피가 최대가 됩니다. 열량이라고 하는 엔탈피 자체가 얘가 가질 수 있는 바는 뭐가 된다? 최대가 돼버렸어. 에너지가 엄청 크다는 얘기야. 건조하면서 에너지가 또 하나 열량 말고도 모두 높아요. 엄청 뜨거워. 몇 도 이상에? 100도 이상에 100도 이상의 고온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100도 이상의 고온이 되고 엔탈피가 최대가 되고 수분이 없는 건조 증기란 얘기는 이 증기는 에너지나 열의 분포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야? 과열되고 있다는 얘기가 폭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가 된다? 열의 분포가 불균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과열 증기는 열을 전달할 때 열의 전달률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뭐가 된다? 우리말 얘기한다고 하면 열의 분포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뭐가 된다? 불균일하다는 얘기가 불균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균일하다는 의미 자체는 무엇을 얘기한다? 에너지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너무 강하고 수분도 없으면서 엔탈피가 최대가 되면서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뭘 한다? 어떻게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바로 뭐다? 제어나 조절이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하고 있으니까?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를 잡아내려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얘를 뭐 한다고? 잡아서 저장해서 보내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동 제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는 증기는 사실은 건포화 증기보다는 어떤 증기가 된다?
이증기가 돼야 됩니다. 이 증기가 돼서 수분이 없어서 건조하고요.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요.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고 열의 분포가 불균형을 하긴 하지만 얘가 있어야만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증기는 이증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은 여기서 얘가 되려고 한다면 절대로 이 배관 안에 여기 증기가 생기죠. 맞습니까? 증기.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로. 절대로 물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이 배관 안에서 증기 속에 뭐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자, 첫 번째. 건조도가 떨어지겠지, 당연히. 그죠? 건조도가 떨어지면서 열량이 떨어지겠죠. 열량이 떨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겠죠. 맞습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일을 하는 열량, 효율이 감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증기보일러에서 절대로 물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쁘단 바로 어떤 거? 적입니다. 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만들고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뽑아내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증기가 바로 뭐다? 이증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건포화 증기, 습화 증기, 포화수, 관행수 이런 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하나가 있잖아요. 자, 여기를 봐줄게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저 증기를 만들면서 이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어떤 거? 건조도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 건조도. 자, 읽어볼게. 뭐라고 하죠? 건조도. 건조도의 뜻은 이거라는 거야. 자, 어떤 증기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습, 포화, 증기 자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습화 증기를 얼마로 본다? 질량 1kg로 본대요. 1kg. 몇 킬로그램? 1kg로 본다고 한다면 이 습화 증기 중 1kg 안에 무슨 증기에 바로? 맞아. 습증기가 아니라 건조 증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건조 증기에 무엇을 얘기한다? 무게라는 어떤 거? 질량비. 질량. 건조 증기가 몇 킬로그램 들어있는가가 바로 뭐가 된다? 건조도의 뜻이래요, 여러분들. 자, 그럼 만약에 습화 증기가 몇 킬로가 있다고? 1kg 중에서 건조 증기가 몇 킬로그램 들어있는가가 뭐가 된다? 건조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다는 얘기야, 바로. 얘처럼 습화 증기가 있습니다. 그럼 습화 증기는 물과 증기가 섞여 있는 거란 얘기잖아. 결국 맞아. 여기가 얼마라고 한다면 1kg라고 하는 습화 증기라고 한다면 이 속에 0.4kg 자체가 증기가 되고 이 속에 0.6kg 정도가 물이라고 한다면 이 습화 증기 건조도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kg 중에서 증기가 0.4kg 들어있어. 얘는요, 건조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4가 되는 거지. 1kg 중에서 건조 증기 질량이니까 0.4가 건조도가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얼마로 들어있다? 0.5kg가 들어있으면 건조도는 얼마예요? 0.5가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0.9kg가 들어있으면 건조도는 얼마가 된다? 0.9가 되겠지. 왜 그럴까? 건조도는 1kg이라고 하는 습화 증기가 기준이다. 이 속에 들어있는 증기의 질량비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건조도가 되니까 얘는 분명 얼마다? 0.4가 있다라는 얘기는 얼마다? 0.4kg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 얘는 지금 물과 증기가 반반이잖아, 여러분들. 반반이죠. 반반이란 얘기는 얘가 1kg가 되는지 2kg가 되는지 3kg가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물 볼게, 물. 얘는 건조도가 얼마로 봐야 됩니까? 얘는 물이 100%니까 얼마? 0이죠, 0이죠. 무슨 얘기다? 이 증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도 볼게. 여기 포화수 건조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얘도 아직 다 물이잖아. 증기 하나도 없어. 0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여기 있는 습화 증기는 건조도가 얼마가 됩니까? 물은 얼마? 0이고 증기는 얼마다? 증기는 얘가 100%란 얘기잖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습화 증기의 건조도는 얼마가 돼야 한다? 0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얘는요, 건포화 증기는 건조도가 얼마입니까? 다 증기잖아. 다 증기면 건조도가 얼마야? 1이 되는 거잖아. 1kg니까. 그럼 여기 과열 증기. 건조도 얼마예요? 얘 건조도 얼마니, 과열 증기도? 마찬가지 얘도 다 뭐다? 100% 증기니까 1이 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바로 건조도를 따질 수가 있는데, 자, 이 말을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건조도라고 하는 것은 스프와 증기 속에 들어있는 무엇을 얘기한다? 건조 증기의 질량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포화 얘기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있어요? 예. 포화수는 다 물이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건조도를 이렇게 X라고 얘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건조도는요, X는 얼마다? 포화수는? 얘는 건조도 얼마다? 0. 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거? 스포화 증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스포화 증기는 물과 증기가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건조도를 X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나 되나? 스포화 증기는 건조도 X는 어느 쪽은? 물 쪽은 얼마다? 0이 되고요. 건조도 X는 증기 쪽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증기 쪽은 1이 돼서 이 스포화 증기 건조도는 얼마다?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예, 물은 0이고 증기는 뭐로 본다? 1로 본다는 의미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포화 증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포화란 말 쓰면서 건포화 증기 같은 경우에는요, 다 뭐죠? 다 증기니까 건조도 얼마? X가 건조도는 얼마다? 얘는 1이죠. 1이죠. 뭐예요? 다 1이니까. 이해됩니까? 예,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얘가 과율증기야. 과율증기라고 한다면 뜨거워졌을 뿐이지 과율증기 또한 다 뭐다? 증기니까 건조도 얼마다? 얘도 1이 돼버리는 거란 얘기죠.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바뀔 때 물의 유무에 따라서 건조도를 따지게 되는데, 이 건조도는 상대적인 비가 아니라 그냥 뭐다? 절대치를 얘기하는 거야. 스포화 증기 1kg 중에 건조 증기가 얼마가 들어있는가가 뭐가 된다? 건조도니까. 부피가 아니라 무슨 비가 된다? 질량비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요. 물은, 포화수는 건조도가 0이죠. 그리고 스포화 증기는 물과 증기가 섞여 있으니까 건조도가 얼마다? 0에서 1이죠. 건포화 증기는 다 증기니까 건조도가 얼마다? 1이죠. 과열 증기도 다 증기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1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바로 건조도를 나눌 수가 있다라니. 특히 어디를 봐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얘기한 걸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건포화 증기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과열 증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어요.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야? 얘도 건조도가 1이에요. 얘 건조도 1인데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 건포화 증기는 100도밖에 되지 않지만 과열 증기는 100도 이상인 거야. 똑같은 건조 증기이긴 하지만 건포화 증기는 100도밖에 되지 않지만 과열 증기는 100도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내가 만약에 전기를 만들고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뭘 써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건포화 증기가 아니라 무슨 증기? 얘를 써줘야 하니까 이 과열 증기를 만들어내는 기관은 재질적 측면에서 강하고 어떤 특성과 기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과열 증기를 얘기해 버렸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10분 쉬겠습니다.